컨설팅에 대한 깊이와 철학이 있으신 분이 저희 회사에 와서 컨설팅을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 매출이 약 200억 규모의 회사였는데 컨설팅 받은 그 다음 해에 바로 4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당시 경영지도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그 인사 컨설팅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업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질수록 그 순간순간 변화를 잘 캐치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전문성을 갖춘 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협업을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명학입니다. 오늘은 2026년 경영지도사 시험에 도전할 현역 경영 컨설턴트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컨설턴트님의 요청에 따라 AI 음성으로 변환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설턴트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첫 직장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표님께서 경영 컨설팅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경영지도사님을 한 분 알게 됐어요. 정말 수준도 높고 컨설팅에 대한 깊이와 철학이 있으신 분이 저희 회사에 와서 컨설팅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컨설팅 성과도 있었어요. 그 당시 매출이 약 200억 규모의 회사였는데 컨설팅 받은 그 다음 해에 바로 4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저는 당시 경영지도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그 인사 컨설팅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회사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었고 실제로 1차 시험은 합격했었어요. 그런데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2차 시험은 2번 다 불합격했어요. 특히 첫 2차 시험은 3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영 컨설팅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라도 경영지도사를 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다 전문성을 갖추는 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적으로 컨설팅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현재 컨설팅 분야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컨설팅은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깎으러 갈 때도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어떤 두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냐 이런 부분을 봐주고 솔루션도 제시해 주니까요. 경영 지도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기업이 더 돋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고객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깐 전문가로서 점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지도사가 중소기업의 의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각종 전문 자격증이 있지만 그쪽은 특정 업무에만 국한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경영지도사는 종합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영지도사 독립법도 생겼기 때문에 저도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지도사 같으시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경영지도사 합격 후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전문직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지휘자 역할을 하겠죠. 하나의 공연단이라도 악기마다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악기의 컨디션도 있을 거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컨디션도 있을 거고 제 상황도 있을 거고 연주해야 하는 곡의 특성도 있을 거고요. 제가 협업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질수록 그 순간순간 변화를 잘 캐치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먼저 전문성을 갖춘 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협업을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컨설팅하면서 경영지도사도 만나봤고 일반 컨설턴트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경영지도사들이 어떤 차이나 특징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필드에서는 제대로 실력을 갖춘 경영 지도사를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은행에서 퇴직하셨거나 세무사를 하시면서 경영 지도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로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해보거나 실무자로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컨설턴트 분들이 종합적으로 더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경영지도사 분들이 페이퍼 작업은 확실히 더 뛰어나신데
고객 관점에서 함께 뒹구는 실행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컨설턴트님은 2026년 경영지도사 시험을 1차부터 다시 준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아무래도 제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모든 일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스스로 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에 집중 후 내년 초부터는 경영지도사 시험 합격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경영지도사 시험 준비할 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영지도사 동차 합격 인터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지도사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외부에 노출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잘 편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균형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까지 자격증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컨설턴트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